안녕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여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조심스러워지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익숙한 것에 머물고, 모험보다는 안전을 선택하고,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입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회복도 느리고, 실패했을 때 다시 시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신중해지고, 점점 더 보수적이 되고, 점점 더 작아집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은퇴 이후의 삶을 사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정해진 루틴을 반복하고, 익숙한 사람들과만 만나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산책하는 코스, 만나는 사람들,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모든 것이 통제 가능하고, 모든 것이 안전합니다. 이것이 노년의 지혜일까요? 아니면 노년의 포기일까요?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안전을 추구하지만 정작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위험을 피하지만 생기가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지만 성취감도 없습니다. 마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 더 조심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몸을 아껴야 하고, 무리하지 말아야 하고, 분수를 지켜야 한다고 들어왔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하는 말을 수없이 듣고, 때로는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작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가둡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안전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음을 멈춥니다. 위험을 피하는 순간 우리는 성장을 멈춥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창조를 멈춥니다. 그리고 창조를 멈춘 삶은 단지 시간을 기다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노년은 정말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는 시기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대담하게, 더 위험하게, 더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 시기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1장. 정신의 3가지 변화를 너희에게 말하노라. 니체는 인간의 정신이 3단계로 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낙타, 사자, 어린아이.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평생 낙타로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낙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짐을 지는 존재입니다. 묵묵히 주어진 짐을 지고 정해진 길을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낙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다만 견딥니다. 그리고 견디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낙타로 살아왔습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요구, 직장의 책임, 가족의 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져야 할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짐을 성실하게 졌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그것이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책임지는 것이라고, 성숙한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젊을 때는 이것이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짐을 지는 것이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나는 이것을 해냈다. 나는 이것을 감당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무게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짐은 여전히 무겁지만 그 의미가 희미해집니다. 왜 이 짐을 지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낙타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 걸어갈 뿐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낙타로 남습니다. 직장에서의 짐은 내려놓았지만 다른 짐을 찾아서 집니다. 자녀에 대한 책임,
손주에 대한 의무, 나이 든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체면, 여전히 무언가를 져야 한다고,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니체가 관찰한 것은 이것입니다. 낙타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는 타인을 위해, 의무를 위해, 규칙을 위해 삽니다. 그의 삶은 복종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외부의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지만 바빠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림을 그려서 뭐하나. 이 나이에 시작해봤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들이 그를 막습니다. 그는 여전히 낙타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구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라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여행을 가고 싶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걱정할까봐, 손주를 돌봐야 할까봐, 집을 비우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합니다. 니체가 말하고자 한 것은 이것입니다. 낙타로 사는 것은 안전해 보입니다. 충돌이 없고, 갈등이 없고, 위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는 자기 자신의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낙타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니체는 낙타가 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유를 위해 싸우는 존재입니다. 더 이상 짐을 지지 않고, 더 이상 복종하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를 주장하는 존재입니다. 사자가 된다는 것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아니오, 사회의 규칙에 아니오, 오래된 의무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괴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창조적입니다. 왜냐하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예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평생 낙타로 살아온 사람에게 사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틀렸단 말인가? 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니체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낙타의 시기는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배워야 했고, 견디는 법을 배워야 했고, 세상과 협력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설 때입니다. 특히 노년이라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시기에는 니체가 관찰한 위대한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안전해지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고, 더 이상 성취할 것이 없고,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평생 낙타로 살아온 습관이 너무 강해서 짐이 없어진 후에도 여전히 짐을 찾아서 집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를 두려워합니다. 니체가 말한 정신의 변화는 선택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사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짐을 지지 않겠다고, 더 이상 복종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자기 자신의 의지로 살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자가 되면 주변 사람들과 충돌하게 됩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면 그들은 당황합니다. 왜 갑자기 이래?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 것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위험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낙타로 사는 것은 안전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사자가 되는 것은 위험하지만 그것만이 자기 자신으로 사는 길입니다. 2장. 그대 자신이 되라. 니체가 평생 반복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대 자신이 되라. 단순해 보이는 이 문장은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좋은 자녀,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 성실한 직장인. 이 역할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것이 착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역할은 당신이 아닙니다. 역할은 당신이 입은 옷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옷을 벗었을 때 안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당황합니다. 역할이 없는 자신, 타인의 기대가 없는 자신, 사회적 정체성이 없는 자신, 그것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은퇴가 이토록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정의하던 역할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나는 땡땡 회사의 부장이다. 나는 땡땡 분야의 전문가다 하는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모릅니다. 니체가 관찰한 것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타인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고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움직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진짜 자기 자신은 점점 더 깊이 묻혀버립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규칙을 잘 지켰고 책임을 다했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그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나는 뭐하고 살았지? 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가 한 모든 것들이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니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성실함은 자신의 가치가 아니라 타인의 기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끝나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대 자신이 되라는 명령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를 벗어던지고 사회의 규범을 뛰어넘고 자기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평생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니체는 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이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남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를 물어왔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이 평생 억눌러왔던 욕구들이 떠오릅니다.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곳들, 되고 싶었지만 되지 못했던 모습들, 이것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려움도 함께 찾아옵니다. 이제 와서 이걸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너무 늦었어. 사람들이 웃을 거야. 하는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니체는 이 목소리들이 어디서 오는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평생 우리를 억눌러온 규범, 기대, 두려움의 목소리입니다. 그대 자신이 되라는 명령은 바로 이 목소리들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승인을 기다리지 말고 자기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 변화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의 승진, 사회적 성공, 타인의 인정,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묶어두던 것들이 하나씩 풀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옛날의 규칙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 가지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의 진짜 욕구입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따라가는 것이 그대 자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춤을 추고 싶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춤을? 이라는 목소리가 그를 막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목소리가 그를 막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해서 뭐하나? 라는 목소리가 그를 막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목소리들을 무시하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평생 당신을 지배해온 타인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그 목소리를 끄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그대 자신이 되라는 명령은 단순한 자기 탐색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창조입니다. 니체는 인간을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계속 만들어지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는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타인의 기대를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니체 자신이 그 예입니다. 그는 평생 병약했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갔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고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묻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타인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후자라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입니까? 3장. 위험하게 살라. 너희의 도시를 베수비오 산 기슭에 세워라. 니체의 가장 도발적인 명언 중 하나입니다. 위험하게 살라. 이것은 무모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지대를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거부하고 예측 가능함을 뛰어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안전을 추구합니다. 위험을 피하고 변화를 거부하고 익숙한 것에 머뭅니다. 이것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건강도 약해지고 회복력도 떨어지고 실패했을 때 다시 시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위험하게 살아야 한다고.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잃을 것이 많습니다. 경력, 평판, 미래의 가능성.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퇴했으니 경력도 없고 평판도 어차피 정해졌고 미래보다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니체가 관찰한 것은 이것입니다. 노년은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시기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억압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규칙을 만들고 더 많은 제약을 설정하고 더 작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생 회사원으로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은퇴 후 그는 늘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자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것. 하지만 그는 시작하지 못합니다. 지금 시작해서 뭐가 되겠어? 재능도 없는데. 실패하면 창피할 텐데. 하는 생각들이 그를 막습니다. 니체는 이런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실패를 두려워합니까? 하지만 실패해서 잃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은퇴했고, 이미 나이 들었고, 이미 평판은 정해졌습니다. 실패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무엇입니까? 위험하게 살라는 명령은 바로 이 두려움을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타인의 조롱을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자신의 호기심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니체가 베수비오 산 기슭에 도시를 세워라고 말한 것은 상징적입니다. 베수비오 산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산입니다. 그곳에 도시를 세운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있고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생생함이 있습니다. 안전지대에 머무는 것은 편안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생동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모든 것이 통제되고 모든 것이 지루합니다. 반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살아있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생동감을 잃어갑니다. 매일이 비슷하고 매일이 반복되고 매일이 무료합니다. 그들은 안전하지만 살아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니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안전하게 죽어 있는 것보다 위험하게 살아있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위험하게 산다는 것이 무모하게 행동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는 위험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하고 익숙한 패턴을 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사람이 자기 의견을 분명히 말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은 위험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황할 것이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위험하게 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평생 안정을 추구하며 살아온 사람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등산을 시작하는 것, 이것도 위험입니다. 잘 못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창피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 속에 성장이 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장은 항상 불편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편안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년은 변화를 멈출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대담하게 변화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타협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타인과 타협해야 했습니다. 상사와 동료와 가족과. 하지만 이제는 그런 필요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만 책임지면 됩니다. 니체가 관찰한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은 더 많이 실패하지만 더 많이 배웁니다. 안전지대에 머무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지만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성장하지 않는 삶은 사실상 죽은 삶입니다. 노년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70세에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 80세에 마라톤을 완주하는 사람, 60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 이들은 이 나이에 무슨 일하는 말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성공을 얻었을 수도 있고 실패를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시험했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고 성장했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자기 극복이라고 불렀습니다. 끊임없이 현재의 자신을 뛰어넘는 것, 어제의 자신보다 나은 자신이 되는 것, 그리고 이 자기 극복은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니체는 나이가 들수록 자기 극복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자기 극복은 외부의 보상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성장은
출세를 위한 것, 인정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성장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위험하게 살라는 명령은 결국 이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안전지대에 숨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제야말로 진정으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사장, 당신은 1000번 찬성했던 것을 거부할 수 있는가? 니체가 던진 가장 날카로운 질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에 찬성하며 살아왔습니다. 사회의 규범, 도덕적 가치, 관습적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따르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니체는 묻습니다. 이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가?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재평가하는 과정입니다. 평생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정말 옳은 것인지, 아니면 단지 습관적으로 받아들인 것인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더 고정됩니다. 평생 쌓아온 신념, 가치관, 행동 패턴이 단단해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아. 하는 자기 정의가 확고해집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바꾸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것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정된 상태는 성장을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더 이상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저 과거의 자신을 반복할 뿐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근면을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바쁘게 살았고, 쉬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합니다. 니체는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근면이 미덕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단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당신이 쉬어도 되는 시기에 왜 여전히 스스로를 몰아붙입니까? 이 질문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근면한 사람이라는 자기 정의가 무너지면 나는 누구입니까? 하지만 니체는 바로 이 불편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1000번 찬성했던 것을 거부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도전장입니다. 당신은 평생의 신념을 의심할 용기가 있습니까? 당신은 익숙한 자신을 버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새로운 자신이 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주저합니다. 변화는 두렵고, 익숙한 것은 편안하고, 새로운 것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의 자신을 붙잡고,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고, 과거의 신념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니체가 관찰한 것은 이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점점 더 경직됩니다. 그의 생각은 유연성을 잃고, 그의 행동은 기계적이 되고, 그의 삶은 생동감을 잃습니다. 그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노년에 이런 경직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나중에 변화할 수 있다는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영영 변화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니체가 제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것을 믿는가?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이 질문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기대되는 것을 수행하고, 당연한 것을 따라왔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으며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고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독립하고 그에게 자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희생하려 합니다. 손주를 돌보고 자녀를 도와주고 자신보다 가족을 우선시합니다. 니체는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희생하고 싶어서 희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그것이 옳다고 배웠기 때문입니까? 그리고 이제 당신이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기에 왜 여전히 자신을 뒤로 미룹니까? 이 질문은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이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것이 잘못된 도덕관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정직한 것입니다. 니체가 제시한 개념 중 하나가 가치의 전도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것이 실제로는 우리를 억압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덕이라고 여겼던 것이 실제로는 복종을 강요하는 도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겸손은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겸손이 정말 미덕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억압입니까? 당신은 정말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눈에 띄는 것이 두려워서 겸손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은 불편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평생 쌓아온 자기 이미지를 흔듭니다. 하지만 니체는 바로 이 흔들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1000번 찬성했던 것을 거부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재창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능력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노년은 새로운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킬 필요가 없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순수하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평생 믿어온 것을 의심하는 용기, 익숙한 자신을 버리는 용기, 새로운 자신을 만드는 용기. 니체는 이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70세에도 80세에도 자기 자신을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나는 이미 정해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정해집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만들어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계속 변화합니다. 5장.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니체의 가장 근본적인 통찰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변화하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극복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극복은 죽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 자기 자신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다 자랐어. 나는 이제 변할 필요가 없어. 나는 나야 하는 식으로 자신을 고정시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향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것이 죽음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변화를 멈춘 순간 우리는 살아있는 것을 멈춥니다. 우리는 단지 과거의 자신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리고 반복만 하는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닙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재의 자신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더 나은 자신, 더 높은 자신, 더 자유로운 자신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이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경험하고, 성장합니다. 매년 작년의 자신과 다른 자신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변화가 둔화됩니다.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고, 새로운 배움이 줄어들고, 새로운 도전이 줄어듭니다.
니체가 관찰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 극복을 멈춥니다. 그들은 현재의 자신에 안주하고 과거의 자신을 반복하고 미래의 자신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정신적으로 죽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배우지 않았던 것을 배우려는 노인이 있습니다. 피아노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려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에 그걸 왜 배워? 너무 늦었어. 시간 낭비야. 하지만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 노인이야말로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현재의 자신을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 자신을 넘어서려 하고 외국어를 모르는 자신을 뛰어넘으려 하고 새로운 자신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피아노를 완벽하게 칠 수 있게 되든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든 그것은 부차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자기 극복의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그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한 일상을 반복하며 사는 노인이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는 안전하고 편안하지만 살아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니체는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전자는 생동하는 삶을 살고 있고 후자는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옵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이 문장은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해. 나는 이 정도면 돼 하는 생각은 자기 극복을 멈추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이제 충분히 살았어. 이제 그만하면 됐어.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어? 하는 식으로 자신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것이 삶의 포기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니체 자신이 그 예입니다. 그는 만년의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았지만 그 전까지 끊임없이 사유하고 쓰고 창조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 작품마다 새로운 사상을 제시했고 매 순간 새로운 자신이 되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에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니체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십시오. 익숙한 답변을 반복하지 말고 새로운 질문을 만드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정말 옳은가? 다른 방식은 없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둘째,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십시오. 익숙한 것만 반복하지 말고 낯선 것을 시도하십시오. 새로운 장소에 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활동을 해보십시오. 새로움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그 긴장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셋째, 자기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십시오. 편안한 영역에 머물지 말고 불편한 영역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려운 책을 읽고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고 어려운 대화를 나누십시오. 한계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넷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고 더 나은 자신이 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타는 짐을 지고 사자는 자유를 위해 싸우고 어린아이는 창조한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신을 창조하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고, 새로운 의미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는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많은 위대한 창조가 노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술가들은 노년에 가장 깊이 있는 작품을 만들었고, 사상가들은 노년에 가장 성숙한 사유에 도달했고, 과학자들은 노년에도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니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노년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 창조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의 창조는 타인을 의식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창조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이 문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니체가 말하고자 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의 당신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계속 변화하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새로워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완성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창조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킬 필요가 없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할 것입니까? 편안하게 과거를 반복할 것입니까? 아니면 대담하게 새로운 자신을 만들 것입니까? 니체의 답은 명확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극복하십시오.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창조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극복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극복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니체가 노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제 낙타로 살지 마십시오. 사자가 되어 자유를 위해 싸우고, 어린아이가 되어 창조하십시오. 나이 들수록 더 위험하게, 더 대담하게, 더 자유롭게 사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마음이 복잡해지는 날, 다시 오셔도 괜찮습니다. 여백에 머물다 가세요. 여백에 내려놓고 가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여백이 문장을 준비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백이었습니다.